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17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사실은 여권이 술렁거렸죠. 바로 박영선 총리, 그 다음에 양정철 대통령 비서실장. 뭐 이런 부분이 이제 TV조선에 이어서 YTN까지 똑같이 보도가 되면서 사실 이게 사실이냐? 저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여러 과정을 거쳐서 아침 일찍 대통령실에서 검토된 바 없다. 이렇게 돼서 이제 완전히 죽은 카드인 것처럼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말이 과연 무엇일까? TV조선과 YTN의 보도는 사실일까? 뭐 이런 걸 나름대로 제가 점검을 해본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발단은 오늘 아침 한 6시쯤에서 TV조선이 어제 저녁 방송에도 나오지 않았던 보도를 한 겁니다. 바로 국무총리 후보자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그런 사람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거기에 보면 이 두 사람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다 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근데 그로부터 한 30분쯤 뒤에 YTN이 또 여권 핵심을 소스로 해서 똑같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하나 더,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이 사람을 정무특임장관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 임명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이냐? 검토 사실이냐?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 두 사람이 물론 뭐 누구로부터 취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기사화해도 될 만한 정도의 취재원, 여권 핵심이죠. 짐작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핵심한테 취재한 거 맞는다. 그러니까 이 기자들은 확신을 가지고 쓴 겁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에드벌룬성인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선 국무총리 후보자 어떨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에 대한 정무적 판단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일단 한번 약간 언론에 흘려서 반응을 좀 보자, 이런 거였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검토는 사실이죠. 더군다나 두 군데에 이 얘기를 했다는 거는 두 군데의 소스가 같은 것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이 부분을 모르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의중에는 있었던 거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한번 반응을 보자 했던 것으로 보이고, 자,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두 군데에서 동시에 똑같은 기사를 저희들의 경험으로 보면, 저희도 뭐 이런 소위 에드벌룬성 기사를 써보기도 하고, 또 나중에 가서 뭐 그게 오보다, 또 뭐 그 얘기를 해준 쪽에서 보면 오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여러 번 저희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게 바로 어찌 보면 기자의 숙명일 수도 있죠. 확실한 소스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그렇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참 난감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점검해 본 바로는 이 전말은 틀림없이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가 이 두 기자한테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 의도가 뭔가까지는 저희가 얘기할 수 없지만 그거는 짐작하는 바는 에드벌룬이 있죠. 이런 아이디어를 한 번쯤 반응을 보자, 그런 걸로 판단이 되고, 제가 취재한 결과도 거의 그렇습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국민의힘 지지층의 반발 대단했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당의 정체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인사는 내정은 물론이고 검토조차 해서는 안 된다. 다행히 대통령실에서 검토한 적이 없다는 공식 입장이 나왔다. 그러나 오늘과 같은 해프닝은 메시지 관리의 부실함을 드러낸 것이라 상당히 아쉽다.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의원 윤핵관이라고 하지만 윤핵관에서 멀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채널도 없고 실제 이 정보를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정보를 모른다는 부분에 대한 불쾌함까지 더해져서 이제 심하게 비판을 한 거죠. 경기 포천 가평의 김용태 당선자, 당혹스럽다 여전히 그러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누군가
상상을 흘렸을 가능성이 큰 게 아닌가 싶다. 만약 현실화한다면 지지층 사이에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아니다. 무난한 인사로 생각해 볼 만하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에서 아마 서둘러서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토된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해프닝으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자, 그러면 정말 해프닝일까? 정말 대통령실은 검토한 바 없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검토한 바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검토된 바 없다. 이런 대통령실의 입장으로 이건 완전히 끝난 거냐? 글쎄요. 제가 좀 이렇게 몇 군데 해보면 여전히 뭔가 움직임이 있습니다. 물론 조금 다릅니다. 총리, 정무특임 장관하고 그 다음에 비서실장하고는 좀 다릅니다. 비서실장은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국민의힘 지지층의 반발을 좀 진정시켜야 할 필요성, 과제 그런 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실장 혼자 덜렁 민주당 출신 갖다 임명해 놓으면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 있는 그 수많은 그 윤석열 정부의 공신들 이 사람들하고 유기적 화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팀워크로 대통령을 보좌해야 될 사람들인데 거기에 과연 양정철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실을 장악해가면서 할 수 있을까? 저는 양정철이라는 사람의 능력을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예를 들어서 과거 DJ 때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김중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김중권이라는 사람 대통령 비서실장 훌륭히 해냈다. 왜? 조직을 관리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무수석도 했었고 노태우 정부 때 정무수석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국회의원도 여러 번 했고 이런저런 그 경륜 이런 걸 봤을 때 더군다나 또 DJ가 김중권 실장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여러 가지 서열 정리를 잘했거든요. 쓸데없이 전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럿이 회의, 김중권 실장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 이렇게 회의하는데 DJ가 그냥 전화합니다. 아무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그 회의하는 사람들 입을 통해서 역시 김중권 실장이 실세구나. DJ한테 전화한 것도 전화 오는 거 이렇게 받는 거 내가 봤어. 이렇게 퍼져나가. 이런 게 통치의 기술이죠. 그런 점까지 이렇게 함께 검토해서 본다면 김중권 실장의 리더십 플러스 DJ의 배려 이걸로 역대 어느 대통령 비서실장보다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던 사람이 김중권 전 실장입니다. 아마 양정철이라는 사람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면 DJ가 김중권 실장을 임명했을 때처럼 그걸 참고로 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배려를 해주지 않는 한 아마 장악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더 다른 차원이라고 보고 다만 이제 총리나 정무특임 장관 같은 경우는 우선 총리를 한번 보시면 총리 이대로 가면 장기 공백이 될 겁니다. 거기에 권영세, 주호영, 김한길, 이런 사람들 다 지금 거론이 되고 있죠. 민주당에서 해줄까요? 안 해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자, 장기 공백으로 놔두면서 끊임없이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인 민주당이 끊임없이 국회에서 부결시키는 거를 실적을 쌓아서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장기 공백 자체가 여권의 부담이니까 야당한테서 비토가 나오지 않을 만한 사람을 할 것인지 그 결심을 해야죠. 근데 그런 박영선 전 장관이라면 야당에서 비토를 못할 거거든요. 그런 차원의 결심을 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박영선 전 장관이라면 아마 단박에 통과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체성. 글쎄 박영선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친하다는데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친한 그러나 소속이 민주당이었다고 해서 그거는 포장하기 달려있는 거죠. 탕평 인사 포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편 진영 인사
그거와 다르죠. 당평 인사가 오히려 평가를 더 받을 거요. 그리고 공석으로 놔두지 않을 수 있는 카드다. 뭐 그런 거고요. 뭐 그러나 민주당이 계속해서 뭐 2번, 3번 만약에 총리 그 부결을 시켰을 경우에 일반 국민들로부터의 후폭풍, 역풍 이런 것도 이재명 대표가 이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2번, 3번 국회에서 부결될 각오를 하고 자기 사람을 밀어붙이든가 아니면 단박에 통과될 사람을 하든가 그건 이제 결심을 해야 될 단계고 만약에 김종민 의원을 정무특임 장관으로 임명한다면 이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아마 정무특임 장관을 신설하려고 하면 민주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뭐 그걸 하는 것도 아이디어죠. 그런데 지금처럼 민주당과 대화도 안 하고 뭐 이렇게 가면 도움 못 받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뭐 이게 완전히 이제 없어진 카드? 이건 아니고 아마도 아직도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카드가 아닐까. 거기서 이제 마지막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카드를 집어드느냐. 지금까지는 검토된 바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나서 지금부터 검토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 뭐 아마 양정철 비서실장 카드는 일단 그거는 사라진 것 같고 그러나 박영선 총리 카드는 뭐 유력 검토까지는 아니어도 아직도 그냥 원 오브 댐으로 아마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게 그래도 제가 좀 이렇게 알아본 바 뭐 최종적으로 그걸 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 전말이 이렇게 전개가 됐다 하는 거를 제가 그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뭐 최종적인 선택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겠죠. 하는데 그럼 박영선 카드는 완전히 없어진 거냐? 그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